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 8명은 즉각 당에서 떠나주길 바랍니다. 먹던 밥상 엎어버리고 쪽박까지 깨는 인간 이하의 처신입니다. 부모 형제 내친 폐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집 대들보까지 뽑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숙명을 다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이걸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한층 더 단결해서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완전히 막무가내로 국민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 시각을 정당화시키고 맞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자기 주장이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계속 지지를 하고 있었던 편인데 당연히 해체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박도 전에는 친박이었잖아요. 대부분. 그런 차원에서 어디가 낫다고 얘기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태껏 친박들이 해왔던 행태가 국민한테 도움도 안 되고 수시로 말 바꾸고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박이 하는 건 그래도 여태껏 잘못한 부분도 많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기들이 잘못했던 걸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용서를 해주는 거지. 서로 책임을 통감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같이 어떻게 해체를 하든지 해야지. 거기에서 또 갈라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시민으로서 굉장히 TV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국정농단 범죄의 방패막이가 됐던 이 사람들은 스스로 당을 떠나라. 네, 이렇게. 이런 비주류 선전포고에 대해서 뻔뻔하고 가소롭다. 이렇게 친박도 맞불을 피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분당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비주류를 대표해서 총대를 메고 이번 탄핵을 이끌고 계시는 다크호스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분이죠. 황영철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간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어떻게 굉장히 오늘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오늘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오늘. 네, 저희들이 원래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 8시나 7시 반에 비상시국회의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비상시국회의 총회를 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밤에 이제 이 친박계 모임을 갖는다라고 했고 친박계 모임이 끝나니까 기자들이 이제 계속 이제 전화가 저한테 이제 옵니다. 오는데 김무성, 유승민 대표에게 당을 나가라라고 이제 먼저 이제 불을 질렀다. 네. 이렇게 이제 와서 제가 바로 답변할 수는 없고 내일 아침 우리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 끝나면 이제 우리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경론도 벌어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친박 지도부와 또 강성 친박들에 대해서 준엄한 경고를 하기는 했죠. 이제 책임을 져라 또 이선 후퇴하라 그리고 아니면 당을 나가라든지 이런 얘기는 해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김무성 우리 이제 비상시국회 두 대표를 역할을 맡고 있는 두 분을 실명을 거론해서 당을 떠나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분명하게 우리가 입장을 좀 국민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정말로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명을 거론하자 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제 다 의견을 모아서 몇 명을 할 것이냐, 그리고 누구를 할 것이냐 해가지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거기 좀 논쟁이 있었죠. 8명에서 네. 이 사람은 아니다. 요걸 더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좀 있었던 사람들도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 거기 있었습니다.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는데 네, 몇 분 더 계시죠. 예, 포함되지 않은 분까지 또 제가 거론하면 또 그러니까 이제 몇 분을 더 포함시키자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사실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은 선정을 할 때 이제 친박 지도부에 있는 현 이정현 대표하고 또 조원진 최고위원하고 이장호 최고위원은 반드시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강성 친박으로서 이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청원, 최경환 또 윤상현 그리고 또 여러분이니까 갑자기 한 분 생각이 안 나네요. 김진태. 이제 윤상현 의원님 앞에 또 한 분, 홍문정 의원님. 홍문정 의원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재선 끝까지는 넣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김진태 의원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이분은 너무나 이번 촛불 민심에 불을 지른 사람이고 그리고 국민들 더 분노케 했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빼면은 이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래서 친박 지도부 3명 그리고 강성 친박과 이번 촛불 민심에 국민들의 민심을 이반시킨 우롱한 자로 해서 김진태 의원 포함시켰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좀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공천도 못 받았잖아. 억울하잖아요. 네, 사실- 본인은 친박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네. 그 친박한테 버림받은 친박이 됐었거든요. 한때. 사실 지금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네. 윤상현 의원과 관련돼서는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죠. 예, 지금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건 지금 최근에는 이제 활동을 안 하니까, 활동을 전혀 안 친박계 하는 활동을.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확인해 본 바로는 역시 이제 친박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도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또 얘기가 돼서 네. 윤상현 의원을 뺄 수는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본인은 조금 억울하다는 얘기를 네. 저한테 그럴 수 있을 것 전했습니다. 같습니다. 예. 솔직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윤상현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죠. 예, 평소에 가까워요. 네네.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또 형아와는 사이이기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본인도 또 우리가 오늘의 이제 이 명단을 발표하면서 최순실의 남자라고 네. 이제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그게 꼭 최순실을 뭐 알았고 뭐 이래서 최순실하고 관련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을 은폐하거나 또 이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걸 막은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최순실의 남자라고 지칭을 하자라고 오늘 회의에서 그렇게 이제 규정이 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변인으로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본인은 좀 나는 최순실을 전혀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사실은 좀 뭐 크게 화도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하고는 솔직하게 인간적으로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억울한 게 세상이니까요. 다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 탈당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8명 이 명단 발표한다고 이분들이 나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이 판에서 절대 안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정치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새누리당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박계가 탈당의 명분을 찾기 위한 하나의 어떤 카드 아니었냐. 이 8명 명단 발표하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탈당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죠, 지금. 솔직히 오늘 라이브 쇼에서 한번 얘기해보죠. 여기 오늘 아까 그분들도 다 이제 탈당 준비를 다 갖고 제가 있던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고 그걸 숨길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시기 일정 이런 건 좀 준비하고 있지 전혀 않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네. 저희들이 비상시국회의를 하면서 참 많은 논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친박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비대위 구성을 해서 당을 새로운 인물들이 나서서 결국은 당 쇄신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계속했고 이정현 대표가 그래서 빨리 사퇴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러 날이 지났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지치고 이제 정말 이 싸움을 끝내고 우리가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끝까지 얘기하는 것이 인내의 싸움이다. 이건 짧은 싸움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긴 싸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자. 그러면서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까지도 최선을 다해보고 그것이 정말 소멸됐다.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탈당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입장 발표를 한 것은 어제 친박의 움직임은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던 이선 후퇴라든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비박을 공격해서 우리를 물리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단호하게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는 건강한 보수들과 국민들의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이 오늘 거명한 8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 분명히 이분들을 실명으로 거론해서 선을 분명히 갈라놓자. 그리고 지금 친박계라고 분류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다 또 한 스펙트럼 한 몫으로 폄하될 수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갈라줘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우리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공간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또 제공해 줘야 된다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네. 비박계도 마찬가지로요. 네. 지금은 비박계지만 잘 보시면 네. 우리 황 의원님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하셨고요. 대변인 했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대변인도 하셨고 유승민 대표도 비서실장 하셨고요. 네, 그죠? 그다음에 그 인천에 또 이학재도 비서실장 하죠. 네, 김무성 대표 선거총 책임자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 볼 때도 네. 다 개인적으로 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연도 있고 그래서 네. 사실은 탈당하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저주저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건 뭐, 아닙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탈당을 주저하는 건 아니죠.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미 분명하게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을 하자라고 찬성의 동력이 되어왔고 또 그걸 이끌어내는 그 선은 이제 다 넘어가는 거죠. 다 넘어갔고요. 돌아보지 못할 강입니다. 저희들이 다리. 탈당이나 분당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보수 정당으로서의 구심점을 쭉 유지해 왔고 보수 정당으로서의 적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당원들과 또 지방의원과 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애꿎게 본인들은 이게 우리가 분당되고 나면 여러 가지 또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누리당의 중심이 돼서 당을 이끌어가면 그분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도 현재 당에 남아있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수인 겁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쨌든 우리가 새누리당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누리당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주체가 되자.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자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 하여튼 뭐 끝까지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이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이제 언론은 막 친박 53명, 비박 43명, 네. 지금 고민하는 네. 사람 32명 네. 이래가지고 네. 명단 탁 나고 이제 분당 초읽기 내일 일면 첫 기사는요. 네. 분당 예. 초읽기입니다. 뭐 오늘도 사실은 많은 기자분들이 당연히 이 상식적으로 명단 관련해서 뭐 잘못 또 들어가 있는 분들은 확인 다 없는지 막 전화하죠. 확인하시고 막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다 보니까 저도 이분이 비박인지 아니면 중립지대인지 친박인지 좀 헷갈리는 분이 많이 몇 있죠.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분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가 우리 앞으로 새누리당에서 과연 다시 친박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비박이 다시 새누리당의 중심 세력이 되느냐 이제 이런 뭐 갈림길이 잣대가 될 수 있겠죠. 친박 지도부가 제가 볼 때 해체하지 않겠다고 지금 분위기가 그러는데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뭐 인적 쇄신이라든가 네. 뭐 비대위라든가 이거 네. 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정현 대표도 네. 말 번복할 수 있어요. 21일 날 네. 나가겠다고 하지만 네. 제가 볼 때 오늘 뭡니까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한테도 그랬지 않습니까? 건방 떨지 마라. 이건 막 가자는 거거든요 지금. 네, 네. 그죠? 예. 건방 떨지 마라. 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심한 표현인데 네. 이렇게까지 갔다는 얘기는 네. 제가 볼 때 끝까지 이 당은 내가 지킨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비대위도 물 건너가고 다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결국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공표했던 8인과 또 그 이상으로 봤을 때는 뭐 강성 친박으로 단단히 뭉쳐져 있는 사람은 저희 15명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 15명이 당을 결국은 계속 당권을 쥐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분들에게 우리 일반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이 그걸 용인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고 봐요. 결국 지지를 보낼 수 없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당을 차고 있을 땐 정말 새누리당은 이제 그분들이 있는 저기 소위 말해서 지도부에 있는 새누리당은 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아주 뭐 애국 보수 단체라고 지칭하시는 분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머물겠죠.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을 지지했고 또 대통령 만들기에 정말 혼신했던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50%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그분들 중에 그러면 돌아선 45% 넘는 50%에 가까운 국민들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그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새누리당에 남아서 새누리당을 이끌어주길 바라는 분들이다 생각해서 저희로서는 얼마든지 뭐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황 의원님은 탈당파입니까? 잔류파입니까? 솔직히.
저는 지난 일요일날 비상시국회의 때 일주일만 더 노력해보자. 일주일. 예, 일주일만 더 노력해보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가 일요일날마다 비상시국 총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외위원장님들까지 다 모여서 다음 주 일주일까지 친박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탈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아, 일주일 예, 후에 예. 황영철 의원 예. 탈당. 예. 네, 그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네. 거기서 많은 또 토론을 했죠. 토론을 했는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시한은 정해두거나 탈당 분당 얘기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저 사람들은 원하는 방식인가 아니겠느냐. 그래 탈당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빌미를 줄 것이다 해서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고 네. 본인의 생각은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네네. 그러나 거부당한 생각이죠. 지금요 건방 떨지 마라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김무성 전 대표,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 네. 자 이분들이 오늘 밤이라도 결정을 내려서 네. 내일이라도 이 두 분이 만약 탈당한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흔들 따라가는 의원들이 꽤 많이 생기겠죠.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탈당한다고 그러면 지금 비상시국회의 멤버 중에 뭐 서너 명 제외하고 서너 명 제외될까요? 다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럼 핵심이 이 두 분이네요. 지금 이 두 분이 네. 어떻게 오늘 이 두 네. 분이 뭐 농담도 오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유승민 대표가 예. 야, 김무성 떠나는 것까지는 저쪽에서 이해가 되는데 왜 내일은까지 듣냐 그랬더니 네. 김무성 대표가 네. 나보다 사실은 너를 더 싫어하더라. 뭐 네, 이런 네. 얘기까지 했어요. 네네. 제가 네. 오늘 그 회의 끝나고 네. 브리핑을 제가 이제 하는데 브리핑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좀 너무나 이제 뭐 너무나 매일 아침서부터 나와서 피곤하죠. 기자들은 우리가 회의할 동안 바깥에 쪼그려 앉아서 계속 기다려주고 너무 참 고맙고 안쓰럽다는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조금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들려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걸 얘기해 준 겁니다. 그 얘기를 하셨구나. 예, 예. 그래서 뭐 바깥에서 이제 무슨 박수 치고 웃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네, 그게 뭐냐? 무슨 얘기냐 그래서 해줄까 말까 하다가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네, 네. 네. 저기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세요. 오늘 재밌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